일단 그 김용현 경호처장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의도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 박정희 시대의 차지철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차지철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뭐 사실은 그 시대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문헌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지철이라는 사람 경호실장이었죠. 박정희 시대에. 근데 그 사람이 경호실장으로서 군과 경찰권을 다 장악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막 조인트를 깔 정도로 횡포를 부리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군권, 그러니까 군사 정권에서지만 어쨌든 군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수도 경비를 다 장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횡포를 부리면서 마지막에 박정희 그 군사 정권의 극단까지 몰고 갑니다. 마지막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비극으로 끝나는데요. 저는 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입틀막. 그죠? 네,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실 잘 모르세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김용현 하면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입틀막 하니까 하시잖아. 그죠? 그때 진보당 그죠? 네. 진보당 의원 그때 들쳐업고 끌고 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이 바로 경호차장 그때 그 사람이 바로 김용현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입틀막이 있었잖아요.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박사 그죠? 그 사람이 막 항의한다고 R&D 그 예산 깎았다고 항의한다고 입틀막해서 끌고 나갔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경호처장 그 김용현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정상적인 국가 같았으면 국회의원이 아무리 행사장에서 대통령한테 막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입틀막하고 들쳐업고 가는 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도 그게 좀 유감스러운 게 우리가 그때 사실은 모든 예산과 모든 것을 완전히 그냥 그 딱 중단시키고 사실은 완전 전면적으로 대치했었어야 하지 않는가. 조금 그때 약간 우리가 타이밍을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쉽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굉장히 난폭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추앙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 그 용산 이전을 주도를 했더라고요. 그걸 주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청와대 용산 이전이 무슨 이게 천공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무슨 미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미신도 미신이겠지만 왜 용산에 이전했을까? 왜 거기 국방부가 있는데 그렇게 그 어떤 군사 요충지에 국방부가 있는데 그걸 다 쫓아내고 거기에 대통령이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미신 이런 것보다도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요. 자기가 대통령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대통령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실 탄핵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됐지만 사실 탄핵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굉장히 잔인하게 막 엄청나게 계속 조리돌림하면서 그렇게 막 40몇 년형 구형하면서 그거는 사실은 그건 정치권이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윤석열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뒤에 그냥 박수를 계속 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진짜 잘한 게 맞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40몇 년 너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면서 그때 그걸 윤석열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대통령들을 갖다 쥐락펴락하면서 지 마음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끌어낼 수 있다. 대통령도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다. 대통령도 완전히 추락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정권이든 어떤 권력이든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해갖고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이라든가 수사권이 대통령이나 권력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아마 잠이 안 왔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요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윤석열의 사람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해서 끌어내린 건 끌어내린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공포심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제 한번 짐작해 보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김용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시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끌려내려오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대책을 세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용산에 그 국방부가 있는 곳에 그곳에다가 자기 그 대통령실을 옮기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김용현이 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경호실 경호법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고칩니다. 그전에는 경호는 경호만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경호실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시행령을 고치면서 어떻게 바꾸냐면 수도의 군과 경찰을 대통령 경호실이 지휘하게끔 바꿉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시행령을 바꿔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대통령 주변에 군과 경찰을 대통령 경호처가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윤석열 들어서 이 사람이 바꾼 거예요, 시행령 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근처에서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바뀌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 김용현이 난리를 치면 군과 경찰이 경호처에 의해서 지휘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이거 거의 계엄 상태 아니에요? 근데 계엄은 누가 발령하죠? 이건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계엄을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 이걸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게 어느 기관이에요? 군이잖아요. 군은 누가 지휘하죠? 국방부예요. 그러면 국방부가 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국방부가 이행을 하는데 그 국방부에 대해서 딱 이 계엄을 갖다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국회예요. 국회는 어디가 다수예요? 민주당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야 이거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경비 계엄을 선포해? 안 돼. 이렇게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그때 그걸 무시하고 입틀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걸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그냥 말하자면 그냥 고위공직자거나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정치인이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 나중에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충성을 다하는 차진철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뭔가 술을 쓴 것 같다. 술을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용산도 옮기고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바꾸면서 모든 것을 지금 자기가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앉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만에 하나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그러면서 군도 지금 자기 수하에 지금 다 인사도 지금 보면 김용현한테 줄을 안 서면 군 인사도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우리 보면 임성근 사단장 우리 거기에 무슨 얘기 막 그 녹취에 보면 나오죠, 이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개입을 하는 것 같죠. 물론 의혹이지만 우리가 지금 단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군인 사이도 개입하는 것 같다. 그러면 군, 그 다음에 경찰인 사이도 개입하는 것 같다.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사실상 과거에 차지철 만한 그런 위상이 이미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김건희 여사도 이 사람 수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 수사받을 때 그 저 명품백 그 조사받을 때요. 그 검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네? 용호처 보안. 어디로 가서 받았죠? 김건희한테 직접 갔습니다. 김건희한테로 갔죠, 검사들이. 네. 근데 어디 가서 받았어요? 경호처. 경호처로 가서 받았죠. 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죠? 맞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그래? 곳으로 가서 받은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럼 네. 맞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빵인 거예요. 지금 실세예요, 실세. 모든 것을 네.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차지철이에요, 차지철. 그러네. 그죠? 예, 예. 네, 아주 지금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길어.